성공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을 시키는 것, 그 사람의 끈기와 인내예요. 성공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의심이 생기더라도 끈질기게 내가 목표로 한 거 계속 꿈을 쫓아갑니다. 이 인내와 끈기는 아무리 실패를 하더라도 목표로 잡은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인내와 끈기예요. 인내와 끈기는 충격적인 실패가 잇따라 일어나서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을 겪더라도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에요. 진짜 실패? 목표 포기할 때예요. 그게 실패예요. 그때야말로 정말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.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. 이 세상에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, 부를 쌓은 사람, 그 사람들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보세요. 오래 걸렸어요. 또 그 사람들 정말 질문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.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과거에 실패를 해보지 않고 이 오늘날 성공을 한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할 때마다 포기를 할 정도로 어리석지가 않아요.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가장 흔한 말 있잖아요. 누구든지 다 알아요. 실패는 성공의 그 다음 뭡니까? 엄마, 어머니 아닙니까?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? 실패는 누구나 다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을 하다가 흔들리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. 누구든지 다 있어요.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. 또 앞으로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 분명히 옵니다. 올해가 올지도 몰라요. 2025년도에 지금 대공황 온다는 사람들도 많아요. 또 앞으로 폭락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요. 폭락할 수도 있겠죠.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러나 폭락을 올해가 하든 앞으로 5년 후에 또 다시 오든 반토막이 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날 것입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해요.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그 과정은 정말 험난합니다.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게 더 어려워요. 정신적인 고통이. 또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. 부동산은 많은 돈이 필요해요. 억대의 금액이 필요하죠. 주식은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.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.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마음의 동요가 크지가 않아요. 부동산의 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잖아요.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가장 심해요. 투자 중에 주식 투자보다 변동성 심한 거 나와보라 그래요. 없어요. 주식 투자는 장단점이 딱 두 가지예요. 수익 가장 높아요. 장점. 그런데 가장 힘들어요. 변동성이 가장 크거든요. 주식 투자만큼 변동성이 큰 투자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기 투자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도중에 실패를 하고 포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. 주식 투자의 단점이에요, 그게. 근데 주식 투자의 장점은 주식 투자만큼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게 없어요. 가장 대표적인 종목, 어떤 종목이에요? 2010년에 시작했잖아요.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. 또 직접 투자하면 QQQ죠. 똑같아요. 어디에 투자하든 원화로 투자하든 달러로 투자하든. 그러나 투자 금액이 점점 많을수록 달러로 바꿔서 직접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. 세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. 그런데 이것이 지금 14년 만에 14배 불어났잖아요.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? 14배 불어났어요. 5년 동안에 2배 이상 불었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 4년, 5년 만에 또 2배 늘어나겠네? 늘어납니다. 지금 14만 원, 28만 원으로. 자, 지금 14만 원이죠?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볼 겁니다. 15만 원, 16만 원, 17만 원, 20만 원, 20몇만 원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. 우리는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앞으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만 원에서 2만 원 올라왔죠. 이렇게 2만 원 올라온 이 대표 종목들이 앞으로 또 2배, 4만 원 올라가는 과정.
지금 14만 원인 타이거 나스닥 100이 28만 원까지 또 2배 올라가는 과정,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.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,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자제해야 합니다. 그렇다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소비를 전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소비를 자제해야만 합니다.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사야 합니다. 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. 가급적이면.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.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을 하고 새 것이 중고가 되는 것들. 처음에 샀을 때는 당연히 새 것이었죠.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중고가 되고 또 처음에 살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았는데 쓰다 보면 안 쓰게 되죠. 그런 물건들 많을 겁니다. 무슨 운동기구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. 여러 물건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. 대부분들이 소비를 하는 제품들인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금액이 크죠. 자동차.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정말 요즘 세상에는 자동차 필수예요. 그러나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외에 굳이 자동차가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없는 것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꼭 자동차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한 새 것이 중고가 되고 나중에는 내가 살아나가는데 별 필요 없는 것들 아주 많습니다. 그런 것을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반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바로 주식이에요. 14년 전에 10,000원짜리 주식이 정확히 14년이 지났는데 14만 원 가까이. 그러니 14년 동안 14만 원 계속 매년 10,000원씩 불어난 거네.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것입니다. 이렇게 14년 동안에 14배로 불어나는 그러한 재산 찾아보세요. 아마 거의 못 찾을 겁니다.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. 14배로 불어났어요. 엄청난 상승률입니다. 그렇게 지금 14만 원 가까이 됐지만 앞으로 더욱 크게 알차게 보유를 하다 보면 이거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반대로 새 것이 중고가 되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.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사야 합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죠? 그래서 작은 돈이 모이더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주식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현재 어떻습니까? 과정이 성공적이죠?